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 우리 남매는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아갔다. 아버지인 김영감님은 평생을 바쳐 일군 중소기업을 매각하고 번듯한 상가, 건물 2채와 두둑한 현금을 쥐고 은퇴하셨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남매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버지가 남기실 70억 상당의 유산에 대한 기대감이 늘 자리 잡고 있었다. 명절이나 아버지 생신 때마다 봉투를 챙겨가며 효도 경쟁을 하던 것도 그 때문이었을지 모른다. 아버지는 그저 뒷방 늙은이처럼 조용히 노후를 보내실 줄 알았다. 그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네, 아버지 이번 주말에 본가로 오라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래, 태성이 너랑 태희랑 다 같이 좀 모여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정식으로 소개해 줄 사람이 생겼거든.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소개해 줄 사람이라니.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재혼이라도 하시려는 걸까? 연세가 60 후반이신데 근처 노인정에서 마음 맞는 할머니라도 만나신 건가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재산 분할에 변수가 생길까 봐 조바심이 났다. 나는 곧바로 동생 태희에게 전화를 걸어 주말 약속을 잡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데려올 중요한 사람이 우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폭탄일 줄은. 주말 오후 우리 남매는 긴장한 표정으로 본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버지가 누군가의 손을 꼭 잡고 들어오셨다. 그리고 그 옆에 선 사람을 본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아니,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김영감 한박웃음을 지으며 다들 와 있었구나. 인사들 해라. 앞으로 너희 새어머니가 될 유리하다. 나이는 좀 어리지만 아주 착하고 속이 깊은 사람이야. 리아는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고개를 숙이며 안녕하세요. 유리아라고 합니다. 영감님, 아니, 오빠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다들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오빠? 우리 아버지한테 오빠라고? 내 아들이 올해 10살인데.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저 여자는 아무리 나이를 많이 쳐줘도 30이 채 안 되어 보였다. 긴 생머리에 명품으로 휘감은 마른 몸. 누가 봐도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었다.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태희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치며 하! 아버지 지금 장난하세요? 몰래카메라 같은 건가? 장난이라니. 아비는 진지하다. 리아랑 다음 달에 조촐하게 식을 올릴 생각이야. 혼인 신고도 바로 할 거고. 제정신이세요. 저 여자 나이가 몇인데요? 제 동생 뻘이잖아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 꽃뱀인지 모르겠지만 당장 나가요. 리아는 눈물이 그러렁 맺히며 아버지의 팔짱을 끼며 오빠, 따님이 저를 많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 어떡해요? 태희, 너 말 조심해. 내 새어머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내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야. 너희들이 바쁘다고 나 찾아오기나 했냐? 아버지의 불호령에 태희는 입을 다물었지만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나 역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평생 깐깐하고 이성적이던 아버지가 어쩌다 저런 뻔한 수법에 홀딱 넘어가신 걸까? 노인네가 늙으면 애가 된다더니 그 말이 정확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완전히 변하셨다. 유리아라는 여자에게
푹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다. 그녀는 교묘했다. 겉으로는 우리 남매에게 살갑게 굴었지만 아버지가 안 계실 때면 눈빛부터 달라졌다. 본가에 찾아간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유리아가 통화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다. 리아는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아유, 걱정 마. 늙은이가 아주 나한테 푹 빠져서 간쓸게 답해주게 생겼어. 자식놈들이 방방 뛰는데 내가 눈물 한번 흘려주면 끝이야. 한 1년 비위 맞추다가 상가 건물 하나 내 명의로 돌리면 바로 털고 나올 거니까 수수료나 준비했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나는 당장 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의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증거가 없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아버지가 그녀를 감싸고 돌며 나를 불효자로 몰아세울 게 뻔했다. 나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태희를 만났다. 우리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나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유리아의 뒷조사를 의뢰했다. 돈이 꽤 들었지만 70억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투자였다. 일주일 뒤 탐정에게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받았다. 예상대로 유리아의 과거는 화려했다. 이 여자 전과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 주로 돈 많은 독거노인들에게 접근해서 혼인빙자 사기를 치고 합의금을 뜯어내는 전문 조직의 일원이야. 태희는 주먹을 꽉 쥐며 테이블을 내리치며 꺼봐! 내 말이 맞잖아. 이 미친 꽃뱀년을 당장 경찰에 쳐넣어야 해. 오빠, 이거 당장 아버지한테 보여드리자. 유리아의 본명은 유수진. 과거에도 2번이나 60대 자산가들과 비슷한 스캔들이 있었고 피해자들은 가족과의 불화 끝에 화병으로 쓰러지거나 재산의 절반을 빼앗겼다. 우리는 이 확실한 증거를 들고 당장 아버지를 찾아갔다. 이번에야말로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실 거라 확신했다. 본가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유리아가 깎아주는 과일을 드시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계셨다. 나는 테이블 위에 탐정이 조사한 서류를 거칠게 내던졌다.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 여자 전문 사기꾼입니다. 이거 보세요. 과거에 노인들 상대로 사기쳐서 돈 뜯어낸 전과 기록이라고요. 리아는 새파랗게 질린 척하며 무릎을 꿇고 오빠 아니에요. 이거 다 모함이에요. 제가 과거에 사업하다 빚을 져서 안 좋은 사람들과 엮이긴 했지만 오빠를 향한 제 마음은 진심이라고요. 혜성이, 너 감히 내 사람의 뒤를 캐? 내 놈이 정령 애비 재산이 탐나서 이딴 가짜 서류를 만들어 온 게냐? 아버지, 눈이 멀어도 유분수지.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왜 저 여자 말만 믿으세요? 저 여자는 아버지의 돈을 노리는 흡혈이라고요. 김영감 벌떡 일어나며 손가락질하며 시끄럽다. 내 돈 내가 알아서 쓴다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앞으로 내 허락 없이 이 집에 한 발짝도 들이지 마라. 아버지는 유리아를 품에 안고 우리를 쫓아냈다. 철저하게 버림받은 기분이었다. 아버지는 완전히 세뇌당한 상태였다. 우리는 절망에 빠졌다. 법적으로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어떻게 하든 막을 방법이 없었다. 며칠 뒤 더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다. 아버지가 나와 태희에게 매달 지원해주던 아이들 학원비와 대출이자 지원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것이다. 게다가 태희가 아버지 명의로 타고 다니던 외제차마저 회수해버렸다. 태희는 전화통화로 울먹이며 오빠, 아버지 진짜 미치셨나봐. 내 차 어제 견인해 갔어. 유리아 그늘이 타야 한다고. 나 지금 당장 애들 유치원 픽업도 못하게 생겼다고.
진정해. 태희야, 나도 지금 마이너스 통장 막히게 생겼어. 아버지가 우리 명주를 쥐고 흔드시는 거야. 우리가 포기하고 물러나게 하려고. 부끄럽지만 우리는 그동안 아버지의 재력에 상당 부분 기대어 살고 있었다. 아버지가 지원을 끊자 우리의 일상은 급격히 흔들렸다. 유리아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내 아내의 SNS에 자신이 아버지 카드로 산 명품 가방 사진을 올리며 조롱했다. 우리는 점점 지쳐갔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버지의 오랜 버시자 법률 대리인인 최 변호사님을 찾아갔다. 아버지가 유리아에게 재산을 넘기는 것을 막아달라고 사정하기 위해서였다. 변호사님, 제발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가 저 사기꾼에게 홀려서 전 재산을 다 넘기게 생겼습니다. 성년우견인 제도라도 신청해서 아버지 재산권을 묶을 수 없을까요? 최 변호사는 안경을 밀어 올리며 한숨을 쉬며 태성아, 내 아버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다. 내가 아는 아버지가 전부가 아니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당장 다음 달에 혼인신고를 하신다는데.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뿐이다. 너무 조급하게 굴지 말고 아버지를 한번 끝까지 믿어봐라. 그리고 너희들도 그동안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왔는지 이 기회에 반성 좀 하고. 최 변호사님의 말은 알쏭달쏭했다. 아버지를 믿으라니? 뻔히 꽃뱀에게 당하고 있는 아버지를 어떻게 믿으라는 말인가? 변호사님마저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아 절망감만 더 커졌다. 혼인신고가 2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유리아는 이제 대놓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를 강남의 고급 카페로 불러냈다. 그녀의 태도는 예전에 사근사근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오만했다. 리아는 다리를 꼬고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영감님 강남 상가 건물 그거 혼인신고 전에 내 명의로 넘기기로 하셨어요. 너 이것이 미쳤구나. 내 맘대로 될 줄 알아. 태성 오빠 그렇게 열낼 거 없어요. 영감님 지금 숨 넘어가기 직전인 거 알아요? 신장약 드시던데. 내가 옆에서 스트레스 조금만 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요. 국물이라도 좀 얻어먹고 싶으면. 나는 이성을 잃고 그녀에게 달려들 뻔했지만 꾹 참았다. 이 여자는 아버지의 목숨을 쥐고 협박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평소 심근경색을 앓고 계신 건 사실이었다. 나는 두려웠다.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다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나는 태희를 불러 유리아와의 대화를 전했다. 태희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아 오열했다. 오빠, 어떻게 우리 아빠. 진짜 저러다 잘못되시면 어떻게 돈 다 필요 없어. 그냥 아빠만 무사하시면 좋겠어. 태성은 얼굴을 감싸쥐며 깊은 한숨을 내쉬며 우리가 너무 무심했어.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저런 뻔한 사기꾼한테 마음을 다 주셨겠어. 우리가 찾아가서 살갑게 대화 한번 제대로 한 적 있냐? 맨날 돈 필요할 때만 연락했지. 우리는 비로소 깨달았다. 우리가 지키려 했던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돈이었다는 것을. 꽃뱀에게 당하는 아버지를 원망하기 전에 텅 빈 큰 집에서 홀로 밥을 드셨을 아버지의 외로움을 방치한 우리의 불효가 먼저였다. 우리는 재산을 포기하더라도 아버지를 유리아의 손에서 구출하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무작정 본가로 찾아갔다. 문을 열어주지 않아 문 밖에서 무릎을 꿇고 몇 시간이고 빌었다. 결국 문이 열렸고
아버지가 싸늘한 표정으로 나오셨다. 무슨 짓거리냐? 동네 부끄럽게.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외롭게 해드린 것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돈 한 푼 안 주셔도 좋습니다. 제발 저 여자만큼은 끊어내 주십시오. 저 여자는 아버지의 생명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김영감은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늦었다. 나는 내일 리아에게 강남 상가 소유권을 이전할 거다. 서류는 이미 다 준비됐다. 너희들은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돌아가라. 아버지는 끝내 우리를 외면하고 문을 닫아버렸다. 아버지는 정말로 강남 상가를, 당신의 피땀이 서린 그 40억짜리 건물을 그 여자에게 넘길 작정이셨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오전, 최 변호사님의 사무실, 아버지와 유리아가 증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위해 모였다. 나와 태희도 소식을 듣고 달려갔지만 경호원들에게 막혀 사무실 밖에서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유리창 너머로 유리아가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계약서를 넘기는 모습이 보였다. 리아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도장을 만지작거리며 오빠, 정말 나한테 이거 다 주는 거예요? 나 너무 감동이야. 평생 오빠 모시고 살게요. 그럼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정도도 못 해줄까? 여기 도장 찍으면 이제 이 건물은 완벽하게 내 거다. 아버지가 인감 도장을 꺼내 들었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저 도장이 찍히는 순간 아버지는 평생의 재산을 잃고 저 여자에게 버려질 것이다. 나는 유리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아버지 안 돼요. 하지만 맨 목소리는 닿지 않았다. 쾅! 도장이 찍혔다. 유리아는 계약서를 품에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었다. 그 순간 변호사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관 3명이 들이닥쳤다. 유수진 씨, 사기 및 공갈 협박, 그리고 불법 자산 은닉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을 쫓은 지 1년 만이군. 리아는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네, 무슨 소리예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 유리아예요. 오빠, 이것 좀 어떻게 해봐요. 리아는 당황하여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방금 전까지의 호구 같던 표정을 싹 지우고 무섭도록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유리아를 내려다보셨다. 그 눈빛은 예전 수백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김 회장의 눈빛 그대로였다. 김영감 유리아의 손을 뿌리치며 싸늘하게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이 더러운 사기꾼아. 오빠, 지금 뭐라고? 유수진 씨, 상황 파악이 아직 안 되나 본데 방금 당신이 도장을 찍은 그 강남 상가 말입니다. 최 변호사님이 서류를 한 장 더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겉보기엔 40억짜리 알짜 건물이지만 사실 그 건물은 영감님이 최근에 인수합병하면서 떠하는 악성 부실 기업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만 60억이 잡혀있고 밀린 세금과 가압류가 줄줄이 걸려있는 빚더미 건물이죠. 리아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뒷걸음질 치며 뭐라고요? 거짓말. 증여가 완료되었으니 이제 그 막대한 채무와 세금 납부 의무는 온전히 건물의 소유주가 된 당신 유수진 씨에게 넘어갔습니다. 축하합니다. 하루아침에 60억 빚쟁이가 되셨군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아버지와 최 변호사님이 유리아를 속인 것이었다. 이것이 날 호구로 봤지? 내가 늙어서 치매라도 온 줄 알았더니야. 내가 이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돈을 번 놈이다. 내 놈들 조직이 나를 타겟으로 삼았다는 걸 알고 최 변호사랑 경찰이랑 합작해서 함정을 판 거야. 아버지는 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책상에 툭 던지셨다. 내가 며칠 전 우리 태성이한테 노인네 숨 넘어가기 직전이라고 심장약 들먹이며 협박한 내용, 그리고 내 뒷배 조직원들이랑 내 재산 빼돌리려고 모의한 통화 내용까지 싹 다 녹음해뒀다. 이 정도면 넌 최소 10년은 감방에서 썩어야 할 거다. 리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쓰며 이 미친 늙은이가 조용히 해. 가자. 수갑을 찬 유리아가 발악하며 끌려나갔다. 사무실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나와 태희는 넋이 나간 채 입만 벌리고 서 있었다. 우리가 알던 아버지는 절대 나약한 노인이 아니었다. 환갑이 넘었어도 여전히 날카로운 이빨을 숨기고 있는 무서운 여우였다. 상황이 정리된 후 아버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다. 방금 전까지의 카리스마는 사라지고 한없이 피곤하고 늙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들어와라. 녀석들아, 밖에서 다 듣고 있었지. 나와 태희는 조심스럽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아버지, 이게 대체 다 무슨... 김영감은 씁쓸하게 웃으며 창밖을 바라보며 그 여자 정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경찰 쪽에서 먼저 나한테 협조를 구하더구나. 요새 부유한 노인들만 노리는 악질 조직이 있는데 내가 다음 타겟 같으니 덫을 놓자고. 그럼 저희한테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는 정말 아버지가 어떻게 되시는 줄 알고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는데. 너희들 꼬라지를 좀 보려고 그랬다. 아버지의 한마디에 우리는 숨을 죽였다. 어미 죽고 나서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는 이유는 딱 하나뿐이더구나. 명절에 와서 눈도장 찍고 애들 학원비 타가고 차 바꿔달라 조르고 내 걱정을 하는 척하지만 결국 너희들의 시선은 항상 내 뒤에 있는 돈다발을 향해 있었어.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판을 좀 키웠다. 진짜 내 돈이 날아갈 위기에 처하면 너희가 나를 지키려 할지 아니면 너희 몫의 돈을 지키려 할지 궁금했거든. 태성은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 처음엔 나를 원망하고 돈을 포기 못해 안달이 났지. 하지만 마지막에 너희가 집 앞에 찾아와 무릎 꿇었을 때 내 돈 다 가져가도 좋으니 내 목숨만은 구하겠다고 울고불고 할 때 그때 아비는 마음을 놓았다. 그래도 이놈들이 아직 애비 자식은 맞구나 싶어서 말이다. 태희는 소리내어 엉엉 울며 아버지를 와락 끌어안으며 아빠 정말 미안해. 아빠 우리가 미쳤었어. 그 거칠고 투박한 손이 내 등을 토닥이는 순간 억눌렀던 감정이 둑이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우리는 정말 짐승만도 못한 바보들이었다. 아버지가 사기꾼들의 섯을 펄언 칼날 위에서 홀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시는 동안 자식이라는 것들은 그저 떨어질 콩고물에만 눈이 멀어 아버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기만 했으니까. 아버지가 홀로 감내하셨을 그 지독한 외로움과 두려움의 무게가 드제야 뼛속 깊이 전해져 왔다. 70억이라는 거대한 숫자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주름지고 야윈 진짜 아버지의 얼굴을 온전히 마주한 순간이었다. 탐욕이라는 역겨운 안경을 벗어던지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진짜 잃을 뻔했던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것은 강남의 번듯한 상가 건물도 두둑한 현금 뭉치도 아니었다.
우리를 위해 평생 피땀을 흘려온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우리 아버지의 존재 그 자체였다. 우리는 그날 변호사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체면도 잊은 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유리아와 그 배후 조직은 일망타진되었다. 수십억을 가로챈 희대의 노인 대상 사기단이 한갑이 넘은 노련한 자산가의 기지로 검거되었다는 뉴스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를 노익장을 과시한 통쾌한 사이다 영감님이라며 치켜세웠지만 나와 태희에게 아버지는 그저 한없이 미안하고 가슴 먹먹한 눈물 나는 이름일 뿐이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우리 가족의 일상에도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 폭풍이 남긴 자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오다가 시장 들러서 아버지 좋아하시는 방어에 떠왔어요. 오냐 바쁜데 뭘 이런 걸 사와 태희는? 애들 데리고 오고 있어요. 오늘 주말이잖아요. 같이 저녁 먹고 내일은 아버지 모시고 근처 온천이나 갈까 하고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바라지 않는다. 숨통을 조이던 마이너스 통장은 내가 직접 땀 흘려 갚아나가기로 했다. 그것이 내가 지은 불효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니까. 불평불만이 입에 붙어있던 태희 역시 외제차 대신 낡은 경차를 끌고 다니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 우리는 이제 매주 주말마다 아버지 집에 모인다. 봉투를 기대하며 의무적으로 얼굴을 비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갓 지은 따뜻한 밥 한 끼를 마주 앉아 같이 먹기 위해서. 식탁에 둘러앉아 제잘거리는 아이들, 그리고 그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바라보시는 아버지.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와 사람의 체온이 뒤섞인 이 소박한 풍경 속에서 나는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낀다. 아버지는 당신의 모든 것을 건 이 위험하고도 소름 돋는 연극을 통해 우리 남매에게 70억이라는 재산 따위와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셨다. 가족은 통장 잔고로 묶인 채권자와 채무자가 아니라 세상이 무너져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단단하고 따뜻한 울타리라는 사실을 말이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신 건 당신의 재산이 아니라 탐욕의 괴물이 되어가던 우리 남매의 사람다운 마음이었다. 김영감은 소주잔을 들어 올리며 인자하게 웃으며 자, 다들 짠 하자꾸나.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싸우지 말고 의좋게 잘 살자꾸나. 짠 하는 경쾌한 유리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환갑 넘은 늙은 여우, 우리 아버지의 소름 돋는 큰 그림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사기꾼도 잡고 돈에 미쳐있던 자식들의 썩은 정신머리도 완벽하게 고쳐놓으셨으니 말이다. 창밖으로 스며든 따뜻한 노을빛이 아버지의 굽은 등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었다. 상처가 아문 자리에 돋아난 굳은 살처럼 우리 가족은 이제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진짜 인생 휴먼 드라마는 껍데기를 모두 벗어던진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